일하는 사람은 저하고 신랑하고 네. 남자 직업 정직원 한 명이랑 파트타임 아줌마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분은 이 사람은 저희가 세금 신고를 이번에 이제 명절 지나고 1월달 그날 토요일 날서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1월 달에 어. 무슨 신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신고를 못했죠.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아직도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신고는 상태. 했죠. 2월달에 했어요. 2월 달에 어떤 신고를 하셨죠? 이게 사대보험이랑 사대보험, 사대보험 뭐. 고용보험, 건강보험, 아, 4개의 보험 산재보험. 신고를 제가- 어디에다 신고를 하셨죠? 제가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죠. 오, 그 사대보험 연계센터 이런 데 네네네네. 들어가셨나? 잘하셨네. 했는데 네. 이것도 네. 그 세무사에 계속 전화하고 막 네. 이래가지고 네. 팩스가 안 들어갔다 막 계속 어, 팩스가 잘리고 막 부끄럽죠. 이랬다고 막 그래가지고 몇 번 하면 그건 네. 쉬워져요. 네. 그거는 그래서 누구나 신고를 겪는 했어요. 과정이고. 네, 그래서 어. 두리누리랑 그 들은 건강 그거 아니 건강 아니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랑 신청하셨어요? 할라 했는데 네. 이제 이 사람 월급이 많아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몰랐어요. 모든 걸 알면 정말. 줄어든다. 사전에 신고 금액을 예를 들어서 네. 뭐 두루누리를 받을 것 같으면 190만 원 밑으로 해야죠. 210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서 210인데 예전에 190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밑으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남자 저기가 지금 월급이 250이에 세해 전 거기서 250에서 세금 떼고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30을 받아갔어요. 산재보험에 이런 나머지 보험은 아직 보험이 안 나왔는데 이제 건강보험 그게 2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 20만 원, 이 사람 20만 원 나와서 21만 9천 얼마 나왔는데 그냥 20만 원만 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우리가 부담해주기로 했고 문제는 이분인데 이분 신랑이 지금 풍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라에서 받는 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득이 드러나면 안 되는 안 사람. 되는 이런 사람이라서 경우죠. 이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분은 사대보험을 자기가 들지 않는 조건의 하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밑에 자기가 순수 좌표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적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분이 그래도 믿긴 믿겠지만 요즘 아싸 그 사장 그거 보면 이제 알바가 뒤통수 쳤다 뭐 고용보험 저기에서 신고를 했다 막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웬만하면 뒤통수 치지 않으실 분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할 때는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계좌이체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드려요.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달력 조그만 손달력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금액은 얼마다 이제 해서 이제 사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건 증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저는 사장님 편이에요. 그 직원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사장님 편이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피치 못하게 소득을 드러나면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꼭 써야 돼. 네, 써야 될 것 같으면 사장님이 우려로 하는 거는 나중에 뒤통수 칠까 봐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네. 예. 그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같은 걸 적으셨다면 네. 거기 보면 비고란에다가 네. 직원 등록을 했을 때 이 사람 소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통장으로 돈을 꼽아줬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통장으로 돈을 꼽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사장님이 직원 등록을 하냐 안 하냐 문제란 직원 말이죠. 등록을 안 했어요. 예. 안 했으면 그 사람 계좌이체를 해줘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 해가지고 계좌를 못 쓰는 경우 있다고. 그건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그 사람 가족 중에 모든 가족이 신용불량자이진 않을 것 같아요. 동생이든 뭐든 그 계좌번호를 적어놓으라는 거지. 그리고 그 동생 계좌로 돈을 줘야지. 사장님 얘기대로 현금 그냥 믿는 사이니까 현금 주 그럼 뒤통수 칠 확률도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 일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직원 등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계좌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사장님이 직원 등록을 하는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니까. 이 남자 정직원하고 파트로 일하는 아줌마를 왜 직원 등록을 할까요? 사장님 이유가 있을 거죠. 직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사대보험이나 이런 자기가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아니야, 자기 그러면. 들어달라고는 안 했는데 이제 네. 그게 의무화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 등록을 하려는 이유가 저는 의무이기 자 때문에. 그렇게 시험 다니면 따지면 다 길 가다가 침 뱉으면 안 돼 아무도.
그게 의무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 사장님이 4대 직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인건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필요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이란 방법이 또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4대 보험 의무가입이라던데 등록된 직원은 의무가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이 3억이 안 되죠. 추계 신고가 된다 했잖아요. 단순율이면 경비 장부가 제가 공부한 걸 덮어봅시다. 필요 경비 처리를 위해서 직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추계 신고가 가능해. 네. 단순율 적용이 돼. 굳이 직원 등록을 왜 해요? 근데 그게 계속 매 해년마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3억 아. 미만이면? 내가 1억 팔던 사람이 네. 해가 바뀌었다고 3억을 갑자기 팔지는 않는단 말이죠. 사장님은 염두에 두실 금액이 3억이라고. 네. 그럼 작년에 내가 팔았던 매출이 있을 것이고 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따져봐야죠. 저희가 5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음. 그 기간에 지금 음. 만약에 매출이 1억이 된 나머지 지금 7개월 동안의 매출이 또 이제 19년서부터 음. 이제 마지막 10월 달까지 그 매출을 이제 그 20년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죠. 예상 매출은 대충 안 나올까요? 예상 매출은 나오죠. 정확한 매출은 안 나와도 올해 3억을 넘을까요? 안 네, 넘을까요? 3억. 그거를 고민을 일단 제일 먼저 해보시고 네. 3억이 넘을 것 같으면 무조건 직원 등록을 해야 돼요.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 신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네. 판단이 판단이 되면 추계 신고가 가능한데 굳이 직원 등록을 왜 하지? 인건비 처리 안 해도 되는데 추계 신고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필요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직원 등록도 하고 뭐 꼼꼼하게 증빙들도 갖춰 놓고 근데 그거는 추계 신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추계 신고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도 나라에서 인정해 줄게. 증빙 없이. 근데 그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만 잘 하시면 네. 되거든요. 내가 올해 직원 등록해서 이거를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경비인 거잖아요. 어쨌든 직원 월급은. 저희는 이제 4대 보험은 솔직히 의무라고 생각하고 등록된 직원만. 일단 등록은 했죠. 등록을 안 한 직원은 안 했죠. 그 말하는 등록은 4대 보험을 순서가 직원 등록은 4대 보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원천세. 원천세. 네,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세가 먼저라는 거죠. 이게 직원 등록이에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거. 4대 보험 등록에 하면 경비 처리 못 합니다. 원천세를 지급해야지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먼저 네. 순서가 그 직원이 잘못된 먼저 거지. 등록을 했어야 되는 그 일단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네.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웠으니까. 네. 원천세 신고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원천세 신고가 된 사람은 직원 등록을 한 사람인 거예요. 원천세 신고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홈택스에서. 세무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 원천세 신고가 돼 있어야만 필요경비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대 보험하고 별개예요. 그거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직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4대 보험이 의무가입이다. 그러면 좀 다른 말로 하면 원천세 신고를 한 사람은 4대 보험 의무가입이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남자 직원이 원천세 그 신고를 안 했으면 직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4대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만약에 일단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원천세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신고든 그 기한이 넘어가도 신고가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세금 벌금을 가산금. 네. 근데 가산금이 이건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으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경비 처리를 할 수도 있어. 네. 4대 보험을 먼저 등록하는 경우라면. 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은 내가 신고를 1월 달에 못 했을 뿐이지 1월부터 근무했어. 네. 원천세 3.3% 뭐 몇 프로 줄게. 네. 아, 그 3.3%라는 게 원천세 그건가요? 근데 그게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직원을 어떤 형태로 등록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정직원으로요. 정식 직원으로 할 건지, 네. 일용직으로 할 건지, 프리랜서로 할 건지. 정식 직원. 정식 직원으로 할 것 같으면 산출표라는 게 있어요. 산출표요? 음. 네. 그 직원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그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만든 산출표가 따로 있어요. 그 산출표에서 의거해서 세금이 달라져. 급여하고 이 직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네. 원천세 금액은 다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직원이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부모님이 신고해가지고 그쪽에서 저기 하면 이 사람만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산출표 말하는 거죠. 산출표는 저도 못 외우는데, 네. 그 양식이 따로 존재를 해요. 이 사람 나이, 급여, 그리고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세액이 단순하게 3% 몇 프로가 아니고 네. 정해져 있어요. 네, 얼마 세금을 내게끔, 그 산출표에 맞게끔 세금을 내는 거라고. 그 세금이 원천세라는 거죠. 근데 이 이런. 급여는 그러면 세금 포함해서 급여를 적어주는 건가 아니면 세금 빼고? 원래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줬는데 세금이 10만 원이야. 네, 그럼 190만 원 주죠. 10은 나라에 주고. 직원급여는 190을 주는 거죠. 당연히 얼마나- 근로계약서엔 200이 적혀 있겠죠. 월급은. 근데 원천세는 나라에 주는 거고. 원천세를 제한 나머지. 근데 그 원천세만 떼느냐? 4대 보험에서 직원분도 빼고 줘야죠. 그러니까 직원 부담금 20만 원 나왔으면 10만 원, 10만 원씩 그쵸, 빼고 그쵸, 10만 그쵸. 원을 빼고 빼고 줘야지. 적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같으면 원천세도 10만 원이고 4대 보험 부담금도 10만 원이면 180을 줘야 되는 거죠. 원천세는 고용주가 부담을 해줘. 대신 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받고 원천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죠. 그래서 환급도 받기도 하고. 근데 근로소득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 프리랜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럼 이 직원이 나중에 12월 달에 뭐 환급 받으라고 신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건 직원이 알아서 할 몫이죠. 만약 직원이 못 챙겨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자기가 못 챙겨 먹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소득 공제 항목인데 내가 못 챙겨 먹었어. 그럼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직원 역시나 원천세를 떼갔으면 자기가 연말정산에서 다 먹을 거 있으면 다 먹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일용직 신고를 그래서 많이 해요. 네. 정식 직원으로 신고를 안 하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거라고. 그럼 하루 매일 월급을 줘야 되는 거. 매일 하지만 일당을 준다고 신고를 그냥 문서상에만 그렇게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 세금이 또 달라지는가요? 그렇죠. 세금이 또 달라져요. 네. 일용직 계산하는 방법, 신고 방법 제 블로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안 어려워요 그런 네, 거였지만.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직원을 정할 때는 야, 이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될까? 네. 그러면 일용직 신고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용직은 일당 10만 원이 안 넘어가면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9만 원 신고하는 거죠 서로. 네. 일하는 사람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네. 사장님 입장에서 굳이 직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네. 경비 처리하려고. 네. 본질은 네. 필요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때. 네,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경비 처리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일용직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어. 신고된 금액만큼은 경비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직원은 뭐가 좋냐? 원천세라는 개념이 없잖아. 10만 원 밑으로만 그렇죠. 서로 말이 맞아 놓으면. 그러니까 뭐 식당이든 이런 데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일용직 신고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 이유가 사장님은 경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직원은 월급이 안 깎여서도 좋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냥 막연하게 경비 처리하려고 직원 등록할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 사전에 사장님이 고민을 한 상태에서 직원한테 야, 내가 알아보니까 요렇게 하면 너도 참 이득이 될 건데 자, 요 금액에 우리가 뭐 문서상을 요렇게 신고하는 게 어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면 이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가도 되는 거고. 아니 저 같으면 굳이 추계 신고가 가능한데 뭐 직원 등록할 이유가 있나라는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고 사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네. 3억이라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차피 나는 필요 경비는 단순율에 의해서 정해진 세율이 80이든 70이든 퉁 쳐질 건데 굳이 직원 등록해서 이 직원도 월급 깎여서 손해 나는 직원 등록을 안 한다고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무조건 매출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직원 등록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넘어왔으면 이 직원을 일용직으로 할 건지 정식 직원으로 등록할 건지 뭐 프리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되고 사장님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일용직으로 하든 정식 직원으로 하든 어떤 정부 지원 대책 두루두리라든지 일자리를 타먹으려면 그 규정을 미리 알아보고 금액 신고를 그게 맞게끔 신고를 해야죠. 근데 지금 한번 겪어봤죠. 이제 급여를 높게 해놓으니까 혜택을 못 받아. 다음에 또 직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고민이 과연 내가 직원 등록을 하는 게 나한테 득인지. 그러니까 4대 보험은 제일 중요한 게 원천세 신고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등록된 직원일 때 4대 보험이 의무 가입이다.
애초에 내가 원천세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등록 안 된 직원이죠. 그 직원은. 그러니까 사대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소리죠. 등록된 직원은 사대보험이 의무가입인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대보험 가입하고 원천세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직원 등록하고 산재는 그 즉시, 건강보험은 14일 안, 국민은 한 달 안, 그 기간들이 따로 다 있어요. 언제 등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일 큰 고민은 직원 등록을 하는지, 그럼 내가 왜 하는지, 나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꼭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리고 정부 지원 대책이 어떤 게 있나? 사전에 미리 다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직원을 등록하는. 요번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한 등록된 직원이 사대보험이 의무가입입니다. 사장님뿐만 아니고 많은 사장님들이 사대보험 등록하면 직원 등록된 줄 알아. 네, 저도 그런 B. 지금 공부하는 게 세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할하는 데는 세무서. 그거를 전산으로 할 때는 홈택스. 네. 사대보험은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별개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더.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헷갈려. 죽도 밥도 안 되고. 큰 그림만 이해를 하시고 세세한 사항들은 책이나 블로그를 통해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근데 그걸 봐도 이해가 잘 안 돼. 카톡으로 계속 질문, 네. 이해될 때까지. 그럼 저는 계속 답변. 그런 식으로 사장님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갔을 때 진정한 절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는. 직원 등록 한 번만 더 개념을 잡을게요. 등록된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한 직원은 사대보험이 의무가입. 근데 그 원천세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 홈택스 가면 조회 버튼 다 있어. 부가세 신고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조회. 네. 조회 버튼이 다 있잖아. 신고 버튼도 있고 조회 버튼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직원은 원천세 신고를 했으면 필요 경비에서 그냥 알아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매달 신고거든. 원천세는 매달이에요. 매달. 네. 급여를 신고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끝내야 돼. 100만 원 신고했으면 그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 납부 다 이루어져야지. 원칙은. 근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또 반기별 신고, 분기별 신고 이런 것도 다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개념만 오늘은 잡고 가면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세세한 것들이 내게 되는 거지. 세세한 방법들 맨날 배워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맞아요. 왜 필요 경비를 처리를 해야 될까? 난 추계신고 대상자인데 굳이 직원 월급 가고 내 번거로워 가면서 왜 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건네받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굳이 직원 등록을 현재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근데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이 좀 깐깐하신 분이라서. 원칙은 그래요. 어. 원칙은 무조건 직원을 채용하면 원천세 신고, 사대보험 의무가입. 원칙은.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원칙은 그렇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을 원칙대로 살 수는 없죠. 아니 아주버님은 털끝 하나라도 막 저게 되는 거 싫어하셔서 굳이 그때만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아마. 원래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뭐 조금 더 빠른 길이 있으면 뭐 그 길로도 한 번쯤은 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지. 그거를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니고.